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지 유병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 5개 정도로 조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또 이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교통 편의나 국민 여가 증진에 좀 더 포커스를 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조금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 국립공원 내 교통 약자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가 이번에 발굴을 했고요. 또 이 전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나 정전 시에 이 응급 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대상을 좀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이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신청을 이제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를 했고, 또 이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확대하도록 한편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데 그동안은 신청을 평일 업무 시간 내에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주말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학자금 대출은 이 전국 대학의 학사 일정하고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평일에만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7월부터는 그 올타임 학자금 대출 신청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학생과 이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좀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 서비스 이용도 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서류를 내는 것 때문에 번거롭다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 절차 간소화는 그 데이터 협업으로도 많이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시스템들 도입에 따른 그런 절차 간소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골프장 캐디나 또 보험 관리사 같은 이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거를 그 건강보험 정산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둔 지 좀 됐는데 또 가서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청의 소득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사진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온라인 신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정보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건설 기초 안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수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만약에 분실을 하면 지금은 직접 공단에 가서 재발급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바일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직접 가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시간도 좀 아끼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이 개선 과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게 지난해의 사례 같은데요. 보니까 임산부의 제안으로서 뭔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지난해는 아니고 이번에 개선 과제에 포함된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서비스 알리오를 통해 가지고 알리오 서비스를 통해 갖고 직접 이제 제안을 또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 전기 안전 119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 전기안전공사에서 긴급 출동해서 응급 조치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저소득계층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임산부께서 저희 그 시스템에 이런 좋은 서비스를 임산부한테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정연공사에다가 이제 그 제시를 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한 끝에 네. 사실 이거는 약간 관련 법령 개정이 좀 필요했는데 법령을 개정해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시는 과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의 어떤 불편함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거나 또는 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절차 www.alioplus.co.kr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33건 가운데 다 체감형 개선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국민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눈에 띄는 거 하나 보면 러닝 예, 예. 요즘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체감형 과제들이 있는데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과제가 눈에 띄셨나요? 예, 그 사실 저희가 이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면서 이제 내부에서도 네, 계속 내부에서도 말씀하세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체감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 국민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 체감 효과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우리강 하천 러닝 코스 개발의 예. 경우에는 이게 요즘 우리 러닝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인기를 반영해서 저희가 발굴한 과제인데 그 저희 이제 4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자전거 종주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자전거와 같이 러닝도 같이 가능한 이런 멀티트랙으로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질문이 이제 혹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어우, 어떤 너무 서비스였냐고 예,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과제 발굴할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예, 예. 게 이 국립공원 명소에서 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 교통 약자라고 하는 게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주 고령층이나 또 네. 영유아 이 저희가 이제 그런 데를 가보면 사실 그 명소는 조금 차량이 다니는 데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제 이런 교통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면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몇 년간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사실 이게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신청을 좀 네. 해보려고 그러시겠네요. 계획 중입니다. 예. 뭐 신청하실 때 정말 아까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그 알리오 서비스 그 네. 이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이제 내일 유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내일 유가를 미리 확인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게 저희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가장 좀 반응이 예, 예. 좀 뜨거웠던 이거 뜨거웠나요? 그렇군요. 과제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이제 주유소 협회에서 주유소 업자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표명을 네. 하셨었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취지가 이 석유 제품의 가격 정보를 하루 전에 소비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작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 어떤 게 하나 올라왔냐면은 한 주유소가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될 예정이니 오늘은 조금만 주유하세요. 이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석유관리원에서 2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내일 가격을 표시하는 시범 서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7%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만족하셨던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고속도로에 있는 그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네. 네.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고 그래서 현재 23개 주유소가 내일 가격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연내에 이제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유소 업주분들께서 이게 혹시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의무화하는 네. 거 아니냐, 이제 조금 이런 그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의 개선이 좀 이제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 일상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것들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 아까 과제 분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그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성과를 예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시간과 노력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증명서나 자격증 발급 등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서비스 수혜자들께서 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증빙 서류를 이제 떼어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고 또 이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증빙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온라인화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이제 국민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고 가계부담 경감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승강기 검사 수수료라든지 이제 또 도시가스를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금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신청을 할 때 어떤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서 연락하거나 또 이 대신 신청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제 그 가계 부담도 낮추고 그다음에 또 이 복지 사각지대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이제 일상의 제공입니다. 저희 이제 개선 과제 중에 보면은 그 도서 벽지에 대한 그 가스 안전 관리를 해준다거나 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자파 진단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폐가전 그 배출 무상 수거함이 현재 전국 지자체 한 61.5% 정도 지금 그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거나 또 철도 역사 내에서 택배를 발송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갖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